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효녀 소리를 듣고 있어요. 제가 아주 탐탁치 않은 사람들에게서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안 좋은 친정 엄마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집에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친정과 그리 가깝지 않았어요. 엄마랑도 그리 가깝지 않았고, 엄마도 저에게 살갑게 해주지 않았었죠. 근데 사람 앞날은 모른다고 그랬던 제가 지금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네요. 예전과 다르게 저희 집엔 웃음이 넘치고, 저도 이제는 엄마와 수다를 떠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네요. 가끔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과 엄마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도 인생이 풀리는구나 싶기도 해요. 물론 엄마를 제외한 친정 쪽 사람들은 매일매일 가족끼리 싸우느라 난리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때 그래저 일에게 없고 나중에는 저도 이제 그쪽 일은 완전히 신경 끄고 살고 있어요. 막내 고모는 최근에 이혼까지 진행 중이라 들리던데 자업자인 것 같아서 불쌍한 마음도 들지 않군요. 근데 원래 저희 분위는 이렇지 않았어요. 특히 친정엄마는 제 남편 얼굴 보는 것도 싫어하셨던 결혼 전에 처음 집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릴 때는 안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시지도 않았었죠. 계속해서 찾아가 인사를 드리니 남편을 아예 현관문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이 한 번 결혼을 하고 이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독 모임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거의 1년 동안 그냥 아는 사이로만 지냈죠. 사실 저는 속으로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고,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생각이 깊고 무엇보다 저와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매주 금요일에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참석했죠?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말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보면 다니는 회사가 매우 바쁜 것 같았는데 그 시간을 쪼개어 책을 읽으며 자기 개발에 힘쓰는 모습이 너무 성실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워낙 괜찮으신 분이어서 독서 모임에서도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여자들이 대놓고 들이대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늘 책에만 관심을 가진 남편이었죠. 그러던 중에 우연히 연말 모임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이것저것 말을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단단한 것뿐이었죠. 저는 속으로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나 보다 하고 체념을 했고 모임을 나와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뒤쫓아왔죠. 자기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말이에요. 그 가게에서 우리 집까지 거리가 대략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애게 부모님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길 싫어하기 때문에 술도 깨우면서 혼자 걸어가려다가 그렇게 말이에요. 말했어요. 그랬더니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걸어가게 둘 수 없다며 걸어서 데려다 준다고 했고 그날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하게 됐죠. 사실 남편은 이전부터 저에게 관심이 있었다더군요. 하지만 결혼에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에 초원인 저에게 먼저 다가가기가 어려웠다고 했어. 하지만 계속 저에 대한 마음이 커져간다고 고백했고 이날 이후에 저희는 사귀게 됐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였고 그렇게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저는 친정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이 있는데요. 호남 생겼어요. 평소에 결혼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제가 이런 말을 하니 부모님은 물론이고 같이 있던 고모들도 정말 엄청 놀라셨어요. 그리고 다들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죠. 보연아, 잘 생각했다. 정말 내가 스트레스 받아 할까봐 결혼 이야기 물어보고 싶어도 맨날 꼭 참고 있었는데 드디어 내 입에서 결혼한다 이야기가 나오네. 근데 어떤 남자야 아니지? 너네 부모님한테는 인사시켰어? 아니요. 뭐 아직 여기서 지금 처음 말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도 제가 남자친구 있는지 모르셨어요.
말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가족들도 다 모인 자리가 있어서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넌 미리 언질이라도 주지? 난 내가 맨날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줄는데 언제 결혼까지 할 남자를 만나고 다녔던 거야? 그래서 뭐 하는 남자니? 그냥 회사 다니고 있고요. 사자 직업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회사원이에요. 직업은 회사원이고 나이는 키는 얼굴 잘생겼어. 사진 있으면 좀 보여줘봐.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지 너무 궁금하네. 우리 포연이 예뻐서 어릴 또 동네에서 인기 참 많았는데 어떤 놈이 데려가는지 궁금해 죽겠다. 아휴, 외모고 직업이고 그게 다 뭐가 중요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죠. 다 필요 없고 평범한 남자 만나서 다른 집처럼 해 하나둘 낳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래, 그게 제일 좋지네. 엄마처럼 이혼 경력 있고 뭐에 달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되는 거야. 사실 저희 엄마랑 아빠도 재혼이셨어요. 저랑 상황이 다르게 아빠가 초이고 엄마가 이혼을 한 번 하신 경험이 있으셨죠. 겨우 허락을 받아 결혼했지만 결혼 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신 터라 고모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엄마의 인이 싹 변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용기 내 남편의 이혼에 대해 말을 했어요. 사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 한 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뭐, 예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던 말이지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했어요. 여자가 큰 잘못을 해서요. 이 남자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애도 없으니 뭐, 서류상 기록만 남아있지. 제대로 결혼 생활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돌식 남이라 말을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와 고모들의 반응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역시 다른 딸이네지. 엄마랑 똑같아. 아니지, 언니, 제 아빠랑 똑같은 거지. 보현이가 한 번 갔다 와서 초남 만나는 건 아니잖아. 아이고 참 웃겨라. 맞네. 맞아, 내가 말을 잘못했다. 보현아, 너 아빠랑 취향이 똑같나 보다. 혹시 너도 첫눈에 보고 딱이 사람이다 싶었어? 그래서 결혼 한 번 한 거는 눈에 안 들어오지. 피는 못 속인다더니 세상에, 나 과거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올해로 끝일 줄 알았는데 딸내미가 그런 남자를 데려오네. 모들은 손뼉을 치며 박장대수하셨고 엄마는 아무 말씀도 못하고 돌처럼 굳어 계셨죠. 엄마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아빠와 함께 산 세월은 정말 고난 그 자체 같아 보였어요. 아빠한테는 위로, 누나가 2명 있는데 친할머니와 함께 결혼 전부터 엄마를 그렇게 싫어했지만 엄마가 딸린 자식도 없었고 아빠가 엄마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며 엄마와 결혼하는 게 아니면 자기는 평생 혼자 살겠다 고 빡빡하게 기셔서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후에 시집살이가 심했지만 엄마는 다른 사람들도 다 겪는 시집살이인 거니 하고 참고 사셨죠.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엄마와 아빠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엄마는 별다른 부상이 없었는데 아빠가 크게 다치게 됐고 그 이후로 증상이 생겨서 다리를 절게 되셨는데요. 그 정도가 심해서 나라에서 장애 판정까지 받게 되셨어요. 정신적인 후유증도 있어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게 되셨습니다. 엄마가 백화점에 취직해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갔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친가족에서 엄마가 아빠를 잡아먹었다 면서 아주 대놓고 괴롭히기 시작하셨죠.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날이면 모든 음식을 엄마에게 시키는 건 기분이 함께 가족 여행이라도 가게 되면 엄마는 쉬지도 못하고 가족들의 숫발을 들어야 됐어요. 가끔 퇴근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전 남편 만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없다고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냐는 등 이상한 소리도 제 앞에서 서슴없이 했죠.
저는 엄마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시집살이를 했던 제가 돌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에 이 문제에 반대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남편이 돌이란 걸 들으신 뒤에 만나보지도 않으시고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인사드리러 집에 함께 간다고 말을 해도 안 된다고 말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고, 저을 고가서 인사시키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보현이 남자친구, 김윤식이 합니다. 남편은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있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현관문 앞에는 아무도 저희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둘은 당황했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 안을 들어갔어요. 근데 집이 너무 조용하더군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오늘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같이 왔으니 얼른 나와 보세요. 제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어서 안방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랑 아빠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더군요. 여기서 뭐 하세요? 지금 손님 데려왔는데 왜 나와 보지도 않으시고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 그 한 번 결혼했다는 그 남자 데려왔어네. 엄마 아빠는 무조건 반대라서 굳이 만나볼 필요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해라. 엄마 시간 내서 왔는데 그냥 가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잠깐만이라도 얼굴 보고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엄마 마음이 변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오늘 집에서 저녁 먹는다고 했는데 음식도 하나도 안 해 놓으신 거예요? 음식 안 해뒀어. 이야기고 뭐고 간에 나 오늘 피곤해서 일찍 잘 거니까 온 손님들 다시 가라고 해라. 엄마는 텔레비전에서 눈도 떼지 않으시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빨리 나오세요. 그럼 인사라도 좀 받아주세요. 저 사람이 지금 집에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저렇게 멀뚱히 서 있잖아요. 사람 민망하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 엄마를 보니 짜증이 밀려와 살짝 신경질을 냈더니 엄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나 피곤하다고 했잖아. 오늘 내 아빠랑 차 타고 어디 좀 다녀와서 피곤해 죽겠어. 그러니 그냥 가라고 해라. 그러고는 저를 안방 밖으로 밀어 버리시고 안방문을 잠가 버리시고요. 몇 번 방문을 두드리던 엄마와 아빠를 불렀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 나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나 봐. 남편은 저에게 다음에 또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집을 나가 버렸죠. 남편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 엄마가 거실 밖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엄마, 대체 이게 무슨 경우예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지 방 안에서 그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같이 온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다 대들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안 볼 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내 말을 무시하고 데리고 온 건 대체 무슨 경우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요. 한번 보고 이야기라도 나눠보면 되잖아요. 이야기 해볼 필요도 없어. 나는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절대 내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엄마도 한 번 이혼하고 재혼한 거면서 대체 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세상 엄마들 다 똑같아. 어떻게 귀하게 키운 내 딸을 한 번 다녀온 사람한테 시집 보내니 주변에서 얼마나 수는 알아내. 아빠도 나랑 결혼하고 많이 힘들어했다. 내가 옆에서 그걸 다 지켜봤는데 결혼을 내가 어떻게 허락하지? 그래 나도 내 엄마랑 생각이 같아.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조이, 내가 결혼 한 번 한 남자랑 결혼하면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온다. 나는 아직도 그 이야기 듣고 있어. 내 엄마가 괜히 반대 있겠어? 힘들고 그 남자도 피곤한 일 많이 생길 거야. 그대로 부모님과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이혼을 한 며느리라는 이유로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저라도 엄마의 속을 썩이지 않으려고 착한 딸로 지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본인과 같은 처지라는 말로 결혼을 반대하는 엄마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해도 엄마만은 저의 선택을 응원해 주실 거라 알았던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울 뿐이었어요. 모두는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돌싱남이랑 결혼하겠다고 한 다음부터 부모들이 매일같이 저희 집에 와서 한참을 있다 가더라고요. 그냥 식사나 커피를 마시러 오는 게 아니라 엄마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말입니다. 보연아네 부모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너 진짜 그 남자랑 결혼할 거니? 네, 꼭 결혼할 거예요. 결혼하고 싶다 생각이 든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어쩜 치 아빠랑 멘트가 저리 똑같냐네? 아빠도 엄마랑 결혼 대할 때 맨날 그 소리 했거든. 근데 너대로 알아본 거야? 뭘 제대로 알아봐요? 애 없는 거 말이야. 애 전체한테 넘겨주고 자식 없는 척할 수도 있잖아. 안 그래네? 엄마처럼 형님 아직도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애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보연이 하나뿐인데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애 떼어놓고 나와서 내 동생이랑 결혼할 수도 있지. 혹시 그런 거 걱정돼서? 올케도 부연이 결혼 반대하는 거 아니야? 올케가 거짓말한 것처럼 보연이 남자친구가 속인다 생각하고 말이야. 모들은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하듯 엄마에게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사실 그 말들은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었죠. 시 사람들이 괴롭혀도 늘 웃던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날에는 럽 우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제가 엄마에게 괜히 죄송하다고요. 이제야 나이가 들어 시댁 사람들 밖에서 멀어졌는데 저 때문에 이런 소리를 또 듣게 되는 것 같아서요. 이후 저와 엄마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저는 이 결혼을 진짜 하는 게 맞나 몇 번이나 주저하게 됐어요. 부모님께서 계속 반대하셔서 결혼 날짜도 못 받고 1년 가까이 지내던 중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이 매일 같이 찾아와 정성껏 간호해줬고 엄마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셨죠. 그리고 태어나기 전날 제 남편 손을 잡으시더니 이 서방 앞으로 내 딸 잘 부탁하네. 지금 저 엄만 아끼고 사랑해줘. 그럼 내가 자네한테도 팔할 게 없겠어네. 어머니, 지금이 소방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를 이제 사위로 받아주신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 내가 그간 너무 미안했어. 내가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반대했던 것 같네. 혹시라도 뒤에서 내 딸에 대해 이상한 얘기라도 할까 봐서 말이야. 만 이제 알겠어.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내 딸이 자네와 계속 결혼하겠다 했던 이유를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희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보연 씨에게도 장인, 장모님에게 정말 잘하는 사이가 되겠습니다. 귀한 따님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는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할 수 있을 거죠. 하지만 결혼한 후에도 친정집에 가긴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시긴 했지만 괜히 찾아갔다가 사이가 틀어질까 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친정은 자주 찾아가지 않고 기념일마다 가끔 연락만 내리며 지내게 됐어요. 근데 오랜만에 연락해온 아빠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니요, 엄마와 함께 병원에 있어요. 이번에 암 진단을 받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지만 간담 3기에 살고 계십니다. 아빠는 엄마가 쇼크를 받으신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많지 않으실 것 같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엄마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볼이 휘어지고 가죽만 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 말처럼 엄마가 오늘 내일이라도 떠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휴전을 끊고 병원에 왔어요. 척관을 볼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엄마는 이미 2달 동안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걱정되니까요. 연락을 하지 않아서 저는 2달이나 모르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 엄마의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자 저에게 인사를 하라고 아빠가 연락을 하신 거였죠. 암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빠 이야기 들어보니 수술도 안 받고 하던데. 여기서 암 절제 소리란 항암 치료 같은 거 다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엄마 어차피 치료받아 봤자 못 산대. 그래서 대학 병원에 있다가 여기로 옮겨왔어. 치료가 효과가 없다 해도 뭐라도 해봐야죠.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너 항암 치료받고 수술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돈도 돈이고. 네, 엄마가 돈 다 써버리면 너희 아버지는 무슨 돈으로 지내라고. 그런 치료 받느니 차라리 그냥 받아들이고 천천히 여생 정리하는 게, 네, 엄마한테도 더 좋다. 뭘 받아들이라고? 그럼 퇴원해서 엄마가 가고 싶은데도 놀러 다녀야지 왜? 병원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네, 넌 결혼하고 엄마랑 왕래도 없어 놓고 왜 이제 와서 효녀인 척쇼하고 있어? 평소에 잘 좀 챙기지 그럼. 내 엄마가 암 3기가 돼서 진단받지 않았을 거 아니야? 초기였던 치료하고 완치할 확률이 있어서 열심히 치료받았겠지. 병실에서 엄마를 간호하고 있던 큰 고모의 말이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담당의를 만나죠. 저희 엄마 진행이 많이 됐나요? 더 이상 치료하는 게 무의미한 그 정도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3기면 진행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다른 병원에서 가져온 진단서에는 간 외에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됐다고 쓰여 있지 않았어요. 그럼 간 절제 소리라던가 이런 거 하면 생존 확률이 있단 말씀이죠? 네, 그렇죠. 환자 상황이 가능한 상황이긴 했는데 안 하시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지금이라도 수술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이 병원에 오신 지 2달 정도 지났으니 그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해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지금 몸이 워낙 많이 약해진 상태라서 수술하다가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다시 검사받고 수술하고 싶으시면 해도 되는데 그건 적으로 환자와 환자 가족분들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하지만 수술이 가능한 대형 병원으로 가신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요양병원 의사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아빠에게 달려갔죠. 아빠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희망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 전이 안 됐으면 수술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고요. 얼른 병원으로 옮겨서 점검사 받아보고 수술이든 항원 치료든 다시 받도록 해봐요.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네. 엄마가 수술하기 싫다고 했어. 어차피 완치 확률도 낮은데, 그런데 돈 쓰기 싫고, 너희가 내줄 거 아니면 괜히 들쑤시지. 말아라. 하지만 제가 엄마한테 다시 물어보니 엄마도 수술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바로 대형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검사를 받아보니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아서 간 절제 수술을 시행해 보기로 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게 됐어요. 아빠 이야기 들었지? 수술해서 완치될 수 있다잖아. 근데 왜 치료도 안 받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간 거야? 내가 물어봤을 땐 엄마도 수술 받고 싶다 하셨는데 너 고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네. 엄마한테도 좋다고 했거든 알잖아. 내 고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2분 다 암으로 돌아가신 거 요양병원에서 편하게 있다가 가는 게 엄마를 위하는 일이라 나한테 말을 해서 그런 멍청한 말이 어디여? 암에 걸린 거 알았으면 확률이 없다고 해도 지불하게 잡는 심정으로 치료받을 생각을 했어야지. 저는 어이없는 아빠의 답변에 화가 치밀어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아빠한테 쏴댔어요. 근데 자꾸만 아빠는 고모들 핑계만 대더군요. 사실 엄마가 부모들에게 자기 속내를 얘기할 분은 아니었어요. 결혼 전부터 반대도 심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늘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마 옆에서 간호도하고 마치 엄마의 대변인인 것처럼 저한테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했지. 근데 고모들이랑 엄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고모들이 엄마 병으로 한 거야? 고모들이 선뜻 병간호 하겠대. 내가 몸이 불편해서 병관 오인을 구하려고 했는데 고모들이 해준다고 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부탁했지.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가족이 해주는 게 좀 더 믿을 만한 것 같아서. 아빠가 먼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나서서 먼저 병관하겠다고 먼저 말했다고. 아빠가 하는 말이 이상해서 계속해서 상황을 캐 물었더니 고모들이 간병을 하는 대신 아빠한테 간병비를 달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그대로 주말마다 병원에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마다 자리를 비워두는 건 물론이고 제대로 엄마 간호를 하고 있지 않았죠. 딱 보니 간병비만 챙기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결국 엄마가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제가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직접 간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모들에게 제가 간병을 하겠으니 이제 오지 마시라고 말을 했지만 아빠한테 간병비를 받아내려고 매일같이 병원에 나타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고모들이랑 같이 엄마 병관하게 됐어요. 근데 모들은 엄마의 수술이 잘 됐다는 의사의 말에도 늘 곧 죽을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죠. 엄마의 머리를 비겨주면서 딸이랑 화해해 다행이다. 죽은 시어머니랑 예전에 사이가 안 좋았지만 쌓인 거 나중에 만나서 풀어라, 이런 식으로요. 이런 이상한 말을 할 때마다 제가 그만 좀 마시라 성질 부렸고 그나마 제 앞에선 입을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저는 고모들 대신 제가 엄마 옆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부러 엄마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어릴 때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가져와서 옛날 얘기도 하고 엄마가 태어나면 저와 같이 가 여행지를 계획하게 했죠.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한 덕인지 엄마는 예전보다 살도 많이 찌고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하루는 엄마가 병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잠시 병실 밖으로 나가서 전화 통화를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없는 사이에 고모들이 왔는지 병실 안에서는 고모들의 이야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근데 이제 민기 씨 장남 보내야 되지 않겠어? 마누라가 죽고 남자 혼자 살기 힘들잖아. 딸내미가 아버지 모시고 살 수도 없으니 새로 장가를 가야지. 맞아. 걔가 다리 다치고 집안 살림 토마토에서 청소도 잘하고 음식도 잘 만들지만 남자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옆에 여자가 있어야 활기도 돋고 그러지. 그래, 올케생도 얼마 안 남은 거 같으니 우리가 미리 주변에 좀 알아보자. 장례 치르고 그냥 바로 결혼시켜버리자. 근데 언니 마누라가 암에 걸려서 죽고 바로 결혼하면 주변에서 수근하지 않을까? 그래도 몇 달은 슬픈 척이라도 해야지. 다 늙어서 새장가 간다고 말 있고 그게 뭔 소리야? 사람들 남한테 관심도 없어. 솔직히 지금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 새 출발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다. 우리한테 고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은 없지. 내가 물어봤는데 올케 앞으로 보험을 엄청 많이 들어라고. 얘네 집은 올케가 가정이 그래서 아프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병원비도 대부분 보험금에서 낸 거래. 나중에 그 돈이 있으면 여자들도 줄 설 거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고모들의 이야기 소리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부터 저희 엄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건강이 날로 좋아지는 사람을 앞에 두고 재혼 운운하고 있는 게 참 당황스럽더군요. 다가 아빠를 은자에게 가 보내야 된다는 둥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는데 분노가 밀렸어요. 고모들 목소리가 워낙에 커서 자고 있던 엄마가 깨어났는데 일부러 자는 척하며 다 들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고모들의 이야기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고모들과 싸울 생각으로 병실의 꼬리를 열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에 누가 들어오나 소리가 들리니 고모들이 제 쪽을 쳐다보더군요. 보연이 왔어. 어디 갔다 왔냐? 우리 혼재 한참이나 됐는데 이제야 나타나네. 너 이렇게 아픈 엄마를 두고 자리를 비워도 되는 거야? 그리고 저에게 병간호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훈계질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 참아왔던 화가 폭발을 했고 저는 고모에게 제대로 한번 따져볼 생각을 하고 심호흡을 크게 함께 했습니다. 들켰어요. 근데 그 순간 누군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길자님의 보호자분 맞으시죠?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저희 엄마 담당 의사 선생님이 뒤에서 계시더라고요. 네, 저가 김길자 환자 보호자인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왜요? 혹시 저희 엄마 건강 상태가 나빠졌어요? 아니에요. 나쁜 소식 전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여기로 왔어요. 자, 이거 받으세요. 갑자기 나타난 의사 선생님은 웃으면서 저에게 흰색 봉투 하나를 내미셨다. 이 환자분 따님인 남편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 남편이 왜요, 선생님?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본인 장모님 병실 옮겨달라고 매일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말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정말 귀찮을 정도로 찾아오셨어요네. 제 남편이 병동을 옮겨 달라 했다고요네. 맞아요. 어찌나 김길자 환자분을 걱정하던 이제요. 처음에는 아드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사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통 의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엄마의 병실에 대해 들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한 마음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내민 흰색 봉투를 열어봤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엄마가 1인실 병실로 옮긴다는 얘기가 쓰여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오늘부터 1인실 병실로 옮긴다 쓰여 있는데 이게 진짜네. 이른 시간은 지금 병실이 꽉 차서 옮길 수 없다고 말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보름 전부터 매일 같이 오셔서는 오늘은 병실 자리 안 났냐? 무조건 나면 자기 장모님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자리가 나서요. 지금 바로 옮겨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1인 병실이 2인 병인 것이면 병원비가 하루에 수십만 원 해서 이런 큰 병원에서는 100만 원은 넘는 거 아니냐. 보연아, 너 그렇게 큰 금액을 감당할 수 있겠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곧 세상 떠나겠지만 정확히네. 엄마가 언제 갈지도 모르잖아. 모두들은 저희 엄마가 1인실 병실로 옮긴다는 소리를 듣고 당황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을 대체 어떻게 감당할 거냐며 뒤에서 수근수근 되더군요. 의사 선생님, 죄송한데 얘가 그럴 돈이 없어요. 이실 병실에서 지내면 좋기 하겠지만 저희가 금전적으로 부족하네요. 아무래도 사비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옮겨달라고 한 것 같아요. 1인실 병실 취소할게요. 취소요. 심지어 제 남편이 가격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한 병 취해달란 말 하더군요. 이은실 병실을 취소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분명. 사위분이 금액은 상관없고 본인 장모님 편하게 모시고 싶다 하셨는데요. 보호자분은 남편분한테 들으신 얘기 없으세요? 돈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실병실로 옮겨달라 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저도 남편한테 들은 게 없어서요. 방금 남편한테 전화해 연락이 질 않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름과 병실은 대기자가 여러분이 있어서요.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오늘 오후 6시까지 상해 보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상해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얘네 1인식 병실 낼 돈 없는 애들이에요. 그냥 취소해주세요. 연아, 물 남편이 보겠다는 거야? 너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냥 당장 취소해달라고 말해라. 하루라도 빨리 다른 돈 많은 환자들 쓰기 말이야. 큰 고모는 자꾸만 돈도 없는 것들이 헛짓거리대면서 오히려 저를 다 그쳤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면서 제 남편이 들어왔고 이내 상황은 정리가 됐어요. 병실 비용이 치료비는 모두 제가 낼 테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밖에서 얘기 들어보니 병실 자리 났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그 정도 돈은 내 형편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옮겨주세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1인실로 옮긴다니, 거기 금액 얼만지 알고 있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지. 내가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한테 가서 병실 옮겨달라고 매일 같이 그랬을까 봐. 나야, 우리 엄마 좋은 곳에서 치료받으면 좋긴 한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어? 당신이 우리 엄마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 여기서 치료받으시는데도 불편할 거 없어. 그래, 이서방. 괜한 허세 부리지 말고 그냥 여기 다인실 써. 2인 병실 쓰려면 그가 모은 전재 사이라도 털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 한 번 하고 온 사이라서 자네 싫어하는 장모 마음 얻으려고 무리수 들였는 것 같은데 적당히 좀 해. 지금 평원비 할 돈은 모아도 때가 나중에 아이 키울 때 쓰고 말이야. 괜찮습니다. 장모님 1인실에서 모실 정도의 경제력은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병원비는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내는 거라서요. 아버님이 우리 엄마 병원비 내주셨다고 당신처럼 착하고 이쁜 여자를 며느리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버지가 장모님 병원비 내드리겠다. 장모님도 하루라도 빨리 나으셔야 당신도 예전처럼 웃으면서 같이 밥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저희 결혼을 반대하던 친정집관의 날에게 시댁에서는 며느리로 너무 마음에 든다고 저를 정말 좋아하셨죠. 남편의 집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라고 했지만 저희 집에서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서 계속 결혼을 미루게 되며 혹시나 제가 남편을 떠날까 봐 전전긍긍하기도 했어요. 저희 집에서 자기 아들을 싫어하는데도 본인들도 자기가 귀하게 키운 딸이 한 번 결혼한 남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말릴 거라고 부모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국 친정집에서 저희 결혼을 허락해 줬고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늘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한동안 제가 엄마 병호 때문에 시댁에 가지 못하고 회사까지 쉬게 되니 시댁에서 제 걱정을 엄청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 병원비와 간병비를 보내주신 거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보연아, 시댁에서 장모 병원비를 요즘 세상에 그런 시댁이 다 있어. 이 서방 자네 전처 사이에서 애라도 딸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크게 찔려서 자네 집안에서 보현이한테 차해주는 거지. 그렇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아이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을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대신 내드리는 그만큼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글에 마침표를 빠진 채로 올바른 위치에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거예요. 이제 경제력이 넉넉해서 이 정도는 별로 큰 금액도 아니거든요. 하루 100만 원이면 한 달에 3천만 원인데 그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자네 부모님은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래, 자네는 그냥 회사 다니는 평범한 사람 아니었어. 저희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저도 그 있어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 맞아요. 사장은 아버지니까 건설회사 사장이 진짜야. 그럼 그 외사차 내가 물려받겠네. 보연이 내가 이렇게 시집을 잘 간 거냐? 모들은 저희 시댁의 재력을 들으시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더 이상 1인실로 옮기는 것에 대해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고 엄마의 병실을 옮길 수 있었어요. 덕분에 엄마의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됐고 얼마 뒤에 퇴원을 하실 수 있게 됐죠. 저는 이제 제 인생의 힘든 일은 다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더군요. 저는 매일같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주말에는 집에 가서 엄마가 괜찮으신지 상태를 살펴봤어요. 근데 엄마 안색이 오히려 태어나고 나서부터 안 좋아지더군요. 엄마 다시 몸이 안 좋아도다 빠진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볼래? 아니야,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네. 고모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태어나고 집에 오면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차라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대체 고모들이 어떻게 하는데 푼 엄마한테 시집살이도 시켜. 엄마가 태어나고 나서 매일같이 저희 친정집에 고모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곤 식탁에 앉아서 엄마에게 제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 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의 시댁에서 처가에 병원비 해주는 집은 없다고. 분명히 자기 아들한테 큰 흠이 있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숨겨도 아이가 있을 거다. 뒷조사를 해봐라. 아니면 전하고 이혼할 때 분이 쪽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을 테니 전처를 만나서 왜 이혼했는지 자세히 물어보라고 늘 하신대요. 퇴원은 하셨지만 아직 몸조리를 하셔야 되는 엄마에게는 매일같이 찾아와 이런 헛소리하는 고모들이 감당 안 되시는 듯 보였어요. 내가 이 집에 살다가는 암이 아니라 화병으로 죽든지 스트레스로 쓰러지든 할 것 같아.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다. 엄마 건강 나빠지면 안 되지. 내가 우리 집 근처에 괜찮은 곳 있는지 알아볼게. 당분간 집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게 낫겠어. 저는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될까 싶어서 작은 집 하나 얻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빠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화를 엄청 내시더니 자기도 많이 힘들었다면서 집에서 밥이나 차리고 그간 안 했던 집안일 좀 도맡아서 하라고요. 하시더군요. 고모들이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어차피 수술하고 건강이 회복되는데 왜 또 집을 비울 생각을 하냐고 노발대발 하셨어요. 엄마는 나가고 싶다 하시고 아빠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니 제 입장도 곤란해지고 어쩌지 상황이 난감한데. 근데 그냥 집에 두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고모들 저번에 병실에서 말하는 거 봤지? 정말 보통 인간들이 아니거든. 사람 속 뒤집고 괴롭히는 데는 대한민국 1등이야. 그럼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 하면 어때? 아직 건강이 안 좋으시니 우리가 병원도 모시고 다녀야 돼서 모시고 지낸다고. 그럼 왠지 집에서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아버님도 별로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은데. 정말 그래도 될까? 우리 엄마랑 같이 지내는 거 안 불편하겠어요? 걔 뭐 있어? 맨날 회사 가느라 집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더 불편해요. 장모님이 괜찮다 하시면 같이 지내자. 난 너무 좋아. 같이 지내는 게 좋고 편하다 하시면 아예 합가로 해도 좋고. 남편이 이 상황을 보고 먼저 같이 집에서 모시자고 이야기 꺼냈고 그 뒤로 바로 친정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고모들이 우리 친정집이 아니라 제가 사는 신혼집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집을 비워 버젓이 아내가 있는 내 동생이 대체 언제까지 호비로 살아야 돼? 당장 집에 들어가서 내 동생 먹을 음식 좀 만들어서 채워놓고 나 얼마 전에 암 수술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쉬지도 못하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남의 사위 흉이나 보는데 너네 같으면 그 집에 있고 싶겠냐?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남편놈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야 돼? 젊을 때 남편이 돈 못 벌어와서요. 내가 돈 벌고 애도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이렇게 편해 쉬지도 못한다고 난 절대 그 집에 다시 안 들어가네. 동생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여기 다시는 찾아오지 마.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셨는지
고모들에게 소리를 지키면서 이혼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모들은 그 말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인 줄 알고 그날 콧방귀를 뀌고 돌아갔지만 엄마는 진심으로 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알아봐 드렸고 결국 아빠와 이혼하게 됐죠. 그 이후 아빠는 자신이 이혼하게 된 것이 고모들 탓이라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운다 하더군요. 엄마는 이혼하시고 마음이 홀가분하셨는지 몸을 많이 회복하셨다. 환자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얼마 전에는 제가 임신까지 하게 되면서 집안의 행복이 넘치고 있어. 앞으로도 엄마 얼굴에 미소만 가득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